오늘은 병원약으로 잘 낫지 않는 복통 설사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으로 복통 설사를 검색한다는 건 이게 병원약으로도 잘 낫질 않았다거나 약을 먹을 때만 잠깐 편해지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때론 만성화된 이런 증상으로 같은 유산균을 써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해 여전히 인터넷을 뒤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적인 복통 설사가 아이들에게 나타난 경우라면 매 끼니마다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 엄청 신경 쓰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네요. 그런데 이런 복통 설사는 도대체 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계속되며 병이 낫질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먼저 이런 복통 설사의 원인을 이해해야 해요. 제일 먼저는 상한 음식이나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생기는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비롯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장염은 병원에서 항생제며 경련 완화제, 흡착성 지사제 등을 먹으면 2, 3일 정도면 낫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약을 먹였는데도 혹은 상한 음식까지는 아니어서 병원약으로 당장은 괜찮아졌는데 이후 장이 예민해져 조금만 잘못 먹거나 찬 음식에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면 이는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동양의학에선 만약 찬 냉기가 뱃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다면 때론 이 냉기로 뱃속에서 코가래 같은 냉담이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만성적인 복통 설사는 잘 낫질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 몸속으로 어떻게 냉기가 들어갈 수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냉기가 왜 없어지질 않고 계속될 수 있냐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추운 곳에 가면 콧물이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건 냉기가 호흡기로 들어와 코 점막 세포를 수축시켜 코 점액질이 분사되지 않고 흘러내려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혹은 평소 위와 장이 약한 사람이 찬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에어컨 아래에서 냉기가 하체를 통해 뱃속으로 들어왔다면 냉기는 우리 몸속 깊이, 특히 소장이나 대장, 자궁처럼 수분기가 많은 곳으로 들어와 머무를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냉기에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씩 쌓이던 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아이스크림을 먹어 뱃속이 좀 불편한데 여기에 차가운 냉면을 더 먹으면 덜컥 배탈이 발생하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소장과 대장에 냉기가 들어오면 찬 냉기에 의해 장 내부에서 분비되던 진액이 물코처럼 때론 끈적한 코가래처럼 분비되며 대장에 쌓일 수 있어요. 마치 찬바람을 쐬면 물코가, 때론 끈적한 코가래가 생기듯이요.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좀 더 농축된 끈적한 담음이 급속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냉기와 담음이 장 내부에 정체되면 이후론 장 운동이 현저히 약해지며 그곳엔 온도가 더 낮은 곳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나 대장균들이 늘어나 장염이 쉽게 일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후 음식에 조금만 냉기가 있어도 때론 찬바람을 쐰 후 장이 긴장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쉽게 틀어오르며 심한 경우 너무 심한 복통설사로 맥이 다 빠질 때까지 화장실을 떠나지 못하기도 하네요. 실제 저에게 오신 분 중에는 어릴 때 생긴 장염으로 이후 냉면이라도 조금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오는데 이게 하루를 꼬박 배를 부여잡고 뱃속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설사와 구토를 해야 증상이 끝난다는 분도 계셨네요. 그분을 고쳐드렸냐고요? 당연하지요. 그게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사실은 한약으로 이를 해결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냉기와 담음이 너무 오래 진행되어 상열 한행으로 심하게 진행된 경우나 위장에까지 담적이 생겨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 혈어가 심해지고 부신이 현저히 약해진 경우라면 좀 더 오랜 동안 좀 더 세심하게 한약을 써서 고쳐드려야 하므로 그리 간단한 치료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하지만 이런 냉기로 인한 설사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특히 소아들의 경우나 젊은 사람이 복통 설사가 잘 낫질 않고 한두 달 된 정도라면 사실 과림만으로 이런 복통 설사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네요. 주로 곽향전기산과 이중탕이라는 과립을 이용해서요. 왜 곽향전기산의 곽향 건강이 뱃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냉기를 풀어주고 백출, 복령, 진피, 반화, 후박, 대복피는 냉기로 인한 담음을 없애 위장 운동을 정상화하며 자소엽, 백지, 길경은 위장 경맥과 폐에 정체된 냉기를 날려주며 폐 가래까지 삭혀주니까요. 여기에 심장의 열 에너지를 올려 온몸의 열을 올려주는 인삼을 쓰기 위해 이중탕까지 써준다면 얼마 안 된 뱃속 냉기 정도는 또 그 냉기로 생긴 끈적한 가래담
부담인 담음 정도는 며칠 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네요. 물론 평소에도 하체가 냉하여 아랫배가 찬 사람이라면 하체 부신에 양기를 올려주는 육개나 보골지, 두충 등이 필요할 거고, 소장에까지 냉기가 심하게 정체된 경우라면 육두구나 초두구 같은 위와 장을 뜨겁게 해주는 약초가, 또 장내 수분이 너무 많아 물설사를 쫙쫙 한다면 백출과 창출의 양을 올리고 택사나 저력을 써서 수분을 방광으로 유도해 주어야 하고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만성 설사가 오래된 경우라면 어떤 치료를 해줘야 하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과림만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긴 조금 어려워요. 왜 오랜 동안 냉기와 담음으로 고생한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 영양분 흡수가 약해져 혈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혈액의 질이 떨어져 이젠 하초 부신까지 많이 약해져 버린 상태여서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중초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하면서 냉기는 조금씩 밀려나가게 위와 장의 가래담도 조심조심 조금씩 녹여 없애주어야 하죠. 왜 오랜 동안 냉기가, 그리고 냉기로 인한 가래담이 장벽 사이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곳 세포 또한 물러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라 맵고 뜨거운 성질의 약초를 강하게 쓰거나 수분과 담음을 말리는 약초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약을 먹고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하초 신장과 부신의 양기까지 보강하며 위와 장세포를 자양해주는 약초까지 써준다면 아참, 냉기가 몸속에 정체되어 있으면 상처로는 미약하게 열이 계속 오르며 입마름이나 백태, 피부가 건조하며 콧속이 마르는 증상이 동반되게 되므로 상처 허혈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들까지 써준다면 이는 마치 찬 냉기로 시들시들하던 식물이 따뜻한 태양과 따뜻한 바람을 받으면서 토양과 뿌리까지 따뜻해지며 질 좋은 거름과 수분기까지 받아 건강해지듯 그렇게 몸 전체가 회복되며 복통 설사로 언제 고생하나 싶게 도와지게 되네요. 물론 개인에 따라 허약해진 정도에 따라 한약으로 치료하는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고요. 가끔은 오래된 복통 설사에 나는 곽향전기산을 계속 먹었었다, 나는 삼룡 배출산이 좋았다, 불황금 전기산이 효과가 있었다, 또 육군자탕이나 향사 육군자탕은 어떠냐 하며 여러 과립제들을 오랫동안 드셨었다고 어떤 과립제가 자신에게 맞느냐며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처방들은 위와 장의 수분을 말리고 가래담을 녹이는 약초들로만 구성되어 병이 얼마 안 된 경우에만 단기간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런 처방들을 자주 반복해서 먹다 보면 오히려 인체에 필요한 수분과 진액, 점액까지 말려버려 점차 소화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담즙 분비 불량이나 췌액 분비 불량으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소화 불량과 위험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죠. 심한 경우 인체의 진액이 지나치게 말라 어느 순간 심장 진액이, 나중엔 신장 진액까지 고갈되어 부정맥이나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조기 폐경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미 오랜 동안 몸의 진액과 혈액까지 약해진 만성병인 경우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몸을 만들면서 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한약은 부작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몸에 해가 될 수 있고 몸에 잘 맞는다 느껴진데도 다른 장부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무에 햇빛이 너무 강해도, 때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물이 넘쳐도, 가끔은 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주어 뿌리까지도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복통 설사를 고칠 때에도 인체의 수분을 조절하고 담음을 녹이는 약 또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거기에 혈액의 질을 올리고 부신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몸에 열이 너무 많다고 찬 성질의 음식이나 쓰고 찬 약초를 자주 먹는 것 또한 음양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때까지만 사용해야지 그 이상으로 쓰게 되면 하초 부신까지 냉해져 오히려 호르몬 생성이 약해지고 골수 생성까지 약해질 수 있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 병원약으로도 잘 낫지 않는 냉기로 인한 복통 설사 그 원인과 해결 방법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게 얼마 안 된 경우라면 곽향전기산과 인삼탕이란 과립으로,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어 허약이 심해진 경우라면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까지요. 거기에 복통 설사를 고쳐주는 한방 과립제들은 만성 복통 설사엔 왜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렸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병원약으로는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복통 설사를 동양의학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